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옥상이 많이 허전해졌죠? 아프리카 식물들은 모두 들어갔는데요. 선인장들도 지금 3분의 2는 들어갔고요.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건적인 페로속하고 대룡가는 남아 있는데요. 대룡가는 옥상에 있지만 비 오는 날은 피해줘서 요즘은 비 맞추지 않고 있고요. 대룡가는 비를 많이 맞추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는 맞추지 않고 있고요. 그냥 햇살만 보라고 잠깐 가을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선인장 코너는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에도 다이가 더 있었는데 그냥 초록 부분만 남아 있죠. 그래서 다이도 다 치우고요. 이 일부도 모두 이번 주 안에 들어갈 거고요. 이번 주에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제는 비를 더 맞추면 위험하고요. 이 직전에 오는 비도 맞추면 좋지는 않지만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저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요. 만약에 밖에서 재배하고 싶다면 비는 피해주면서 밖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한 녀석이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선인장이 겨울에는 휴면을 하니까 물의 양을 차츰차츰 줄여서 줘야 하고요. 평소의 관수량의 한 3분의 2 정도로 물을 줄이다가 11월이 되면 2분의 1, 11월 말이 되면 4분의 1 정도로 물을 줄여서 주고요. 12월부터는 단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인장에 물을 흠뻑 먹으면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봄에 깨어나면서 보내게 되니까 지금 건강하게 잘 큰다고 물을 흠뻑 먹이고 재배하면 봄에 선인장이 깨어날 때 보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비를 맞았던 선인장 중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반이 굉장히 깊어 보이죠? 우선은 물하고 소독할 그 용기, 병반이 심하지 않으면 저는 스프레이로 소독을 하는데요. 이렇게 살균제 등의 약재를 희석해 놓으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을 써서 사용하고 있고요. 선인장 병반 제거를 하기 전에 도구 먼저 소독을 해 볼게요. 저는 오늘 칼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칼을 알코올로 묻힌 거즈로 이렇게 소독을 해도 되지만요. 저는 병반 소독할 때는 이런 알코올보다는 열 소독을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라이터로 소독하지 않고요. 가스레인지에 소독을 한 다음에 식혀 놓았다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터로 소독을 합니다. 이것은 툴비니 카루푸스 속의 오안이라는 선인장인데요. 학명으로는 플라스틱이고요. 우선은 병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인장을 뽑아야 하겠죠. 두 번 중에 한 번은 오는 비 다 맞추면서 재배했습니다. 실뿌리들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썩은 부분 먼저 볼게요. 썩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썩었습니다. 비 맞고요. 너무 많이 썩어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우선은 병반부터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소독한 칼로 병반을 먼저 도려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란 부분 있죠? 이런 거는 다 병반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이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도 제거하겠습니다.
선인장이 조금만 썩었으면 조금씩 점이면서 선인장의 몸통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선인장의 경우는 워낙 많이 썩어서 그냥 과감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식물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세세하게 관찰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기 모두 썩었네요. 이 썩은 이런 부분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간 붉게 보이죠? 보면 이 붉은 부분이 다 병반입니다. 이거 그냥 남겨두면 그대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저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와, 끝이 없네요. 안 썩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살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희망을 갖고 모두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반이 모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이거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병반이 전체를 여기도 이렇게 병반이 침투했네요. 파내야 되겠어요. 선인장의 병반을 정리할 때는 조금 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모두 썩어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 부분만 잘라냈을 때는 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자꾸 보니까 자꾸 이렇게 파보니까 이 안까지 완전히 침투했네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파볼게요. 와, 이거 제가 아끼는 선인장이거든요. 저는 툴비니 카루프 속 선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이 아기자기하고요. 들꽃 같은 꽃도 저는 예쁩니다. 저는 화려한 꽃보다 들꽃 같은 꽃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선인장이고요. 제가 이베이에서 구입해서 오랫동안 재배했던 선인장입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하면 손이 하나씩 안 갈 때도 있어요.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위험 부담을 안고 그냥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실내에서 재배하면 선인장들이 너무 못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개의 손실은 감수하면서 이렇게 재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얀 속살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만 있어도 이거 아깝다고 제거 안 하면 살리기가 힘들어요. 물론 가끔 선인장 스스로 병반을 이겨내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선인장은 병반이 너무 깊어서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어린 자구만큼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자구는 이렇게 떼어서 따로 뿌리 내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슬 같고 아주 귀엽죠? 실생과 자구 출신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구 출신들은요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던 방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가 나오면 이렇게 아래쪽이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식물 종류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구 출신들도 굵은 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그러져 있으면 대부분 자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보면 어미를 향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병반 처리를 한 것은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고요. 씻으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힘주니까 잘라졌네요. 할 수 없죠.
이 뿌리는 잘라내도 되고 그냥 놓아둬도 됩니다. 어차피 마르면 잔뿌리는 부서져서 없어집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 자구가 나와 있어요. 자구가 따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어 볼게요. 보이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겠죠. 이렇게 깨끗이 손질이 됐는데요. 수도가 가서 한 번만 더 씻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가에서 이렇게 씻어 왔고요. 지금 요것은 여기서 뗀 자구고요. 요거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못 살 거고요. 요거는 살릴 확률 1%입니다. 대부분 살균제 희석하는 걸 어려워하는데요. 이것은 물이 한 5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ml 좀 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살균제를 이 정도 희석하는데요. 평소에 예방으로 할 땐 이 정도고요. 지금 이것은 병반이 심해서 조금 진하게 희석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희석하겠습니다. 굉장히 진한 농도고요. 이 정도는요. 워낙 어차피 살리기 어려우니까 좀 진하게 해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병반이 심하지 않으면 스프레이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이것도 병반이 침투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담궈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침지했다가 그 다음에 건조시키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사나수소수를 물이랑 희석해서, 희석 비율은 이렇게 병반이 심하면 한 1:1이나 2:1 정도로 희석해서 잠깐 담궜다가 꺼내는 방법도 있고요. 가사나수소수로 예방으로 사용할 때는 한 1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고요. 그동안 건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에 뜨게 해서 이 단면이 바닥에 안 닿아야 잘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만약에 선인장이 위쪽이나 옆에 약간만 병반이 있는 경우는 꼭 세워놔야 이 생장점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자라는데요. 이것은 지금 생장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래에다게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테이프는 꼭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꼭 이렇게 건조대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메탈렉 난간에다 그냥 올려놓아도 됩니다. 흔들어도 안 떨어지죠.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건조하면 바닥에 닿지 않아서 건조도 빨리 되겠죠. 이 아이들은 용토에 심어야겠죠. 이렇게 병반이 있을 경우는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건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시켰다가 용토에 심고요. 살짝 스프레이만 한 일주일 있다 또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겉흙만 스프레이 하고요.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는 흠뻑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선인장은 그냥 놓아둬도 뿌리가 자동으로 나거든요. 이렇게 선인장들은 비를 많이 맞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 선인장 대부분은 건강해서 요즘 10월에 비를 맞아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요. 또 연약한 선인장들은 비를 연속해서 맞추는 것은 좋지 않고요. 10월은 기온이 낮으니까 비를 피해 주었다가 밖에 내놓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추운 해가 아니면 11월 초까지는 밖에서 햇살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10월 중순 이후는 비를 맞추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남쪽 지방이라면 조금 더 여유롭겠죠. 이 아이들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